저희가 영어에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들여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더 스마트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에는 누구보다도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헤일리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공부를 많이 했더니 실력은 그렇게 늘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영어 공부가 실패를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한번 짚어 볼게요. 여러분은 쉬운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엇부터 공부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는 벌써 웬만한 보캐블러리를 다 마스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그 보캐블러리를 마스터를 했는데 말하기에선 잘 안 나오는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거를 먼저 찾아볼게요. send라는 vocabulary를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볼게요. 너무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공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보는데 다음에다가 이렇게 쳐봐요. 그러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보내다, 뭐 전하다, 파견하다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한국말로 들어봤자 무슨 내용인지 와닿지는 않으니까 예문을 공부하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예문이 뭐라 그랬지? 토익? 토플? 내지는 적어도 고등학생들이 머리 너무너무 반짝반짝할 때 대학교 들어가는 데에서 시험 봤을 때 나왔던 내용으로 막 예문이 나오거든요. 그 예문 중에서 가장 쉬운 걸로 한번 공부를 해 볼게요. 듣기 공부해야 되니까 클릭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These days, many people also send emails using smartphones. 정확하게 영어로 말해주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주는 원어민들은 없어요. 원어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센텐스를 쓰는 원어민은 거의 없고요. 이거는 뉴스캐스터나 아나운서가 발음을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저희 귀에 들릴 정도로 명확하게 말을 해주는 원어민들은 더 없고, 내용 자체도 좀 문서화되는 느낌, 딱딱하고 정확한 그런 문장을 다음 사전에서는 예를 들어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예요. 기상캐스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는 야외 활동을 하시기에 좋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이번 주말에 날씨 진짜 죽이겠는데 애들 데리고 놀러 가기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기는 기상캐스터가 말을 하는 것처럼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런 영어로 배우고 실제로 나가서는 우리가 "화창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 버리면은 "What?" 이렇게 원어민들은 반응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원어민도 그렇게 말을 안 해 주니까 저희가 "뭐라고?" 라고 원어민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기도 하고요. 물론 저도 이렇게 훈련을 해요. send라는 단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문장 안에서 넣어서 사용을 해 봅시다라고 훈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게 편할 거 아니에요. He sent an email. 우리 인제 지지난 시간에 그 캐리가 했던 그런 문장으로 하는 거예요. He sent me an email.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했던 이 사형식 문장도 한번 나오죠. 제가 문법 용어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쨌든 상대, 대상, 목적, 타인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어떤 대상, me라는 대상과 이메일이라는 대상을 앞뒤로 전치사 없이 그냥 넣습니다라고 했어요. He sent me an email 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문법으로 공부를 해요. He sent an email to me. 삼형식 문장으로. He sent an email. 이메일을 보냈어. 라고 하고 전치사를 써서 뒤로 다시 빼어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다른 문형을 동시에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sent가 send라는 이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렇게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게 영어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삼형식이 어떤 건지, 사형식이 어떤 건지, 전치사는 어떤 거를 쓰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몹시 혼동되기가 쉬워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까지 발전을 하냐면은요. to를 전치사로 쓰는 동사, for를 전치사로 쓰는 동사, of를 전치사로 쓰는 동사. 이게 무슨 뜻인지는 혹시 아세요? 방금 전에 send라는 동사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 나라는 대상에게 이메일이라는 어떤 물건을 전달을 한 거야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썼던 나에게 물건을 나에게
이메일을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로 놓고 본다면은 나라는 대상의 그 자리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넣을 수 있고 이메일이라는 대상에 또 여러 가지를 넣어서 활용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He sent me flowers. He gave me some money. 그쵸? 이렇게 활용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to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둥둥 떠다니는 이 개념. 이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to를 전치사로 쓰는 동사들 쫙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send, tell, give, show, teach, write, leave, offer, lend, mail 이렇게 써놨거든요. 막 팁처럼 이 동사들을 쫙 나열을 한 다음에 to를 전치사로 쓰는 동사라고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거 말할 때 안 나오거든요. 훈련하셔야 된다 그랬죠. 오늘 훈련 잠깐 하고 다음 시간에 이 훈련 또 연결해서 마저 다 확인하는 그런 시간 가질게요. 잠깐 이 to에 대해서만 훈련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짚고 넘어갈게요. He sent me an email. He sent an email to me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to로 받는 동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e sent email. He sent flowers. He sent gifts. He sent money to me, to his brother, to something. 뒤에 나오는 거는 부사로 누구에게라고 아예 다른 떡 그룹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게 영어의 아주 간결하고 단순한 문형으로 사형식 문장으로 들어갈 때는 brother에게, 어머니에게, 나에게 이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어가 앞으로 와서 깔끔하게 됩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he sent me an email. He sent me some flowers. He sent me gifts. He sent me birthday gift. He sent me money. He buy me some flowers. He bought me birthday gift. bracelet. 이렇게 왔다 갔다 개념을 살려서 편하게 공부를 훈련을 해 놓으시면은 말을 할 때 '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간결하고 '이 문법이 어떤 의미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라고 자신감을 얻는 그런 말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연습을 해 볼게요. They've sent me pictures. 그쵸? They've sent me pictures.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고요? 뭐 to를 전치사로 받는 동사 뭐라고요? They've sent pictures to me. 그쵸? 나에게 픽처를 보내는 거예요. send를 한 거예요. They've sent pictures to me. 이것도 있잖아요. They sent me home. They sent me home. 그러면 me는 또 나를 home이 목적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they sent me. 나를 보냈어. 어디로? home으로. He sent me home. 어디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 따로 the 그룹을 떼어내라. 제가 자꾸 이 문법적인 용어 부사구, 부사절 뭐 이런 거 안 쓰려고 하는 거 노력하는 거 보이시죠? 그건 "다른 내용이에요."라고 따로 띄어 놓으시면 돼요. "위치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He sent me home. My teacher sent me home because I was feeling sick. I wasn't feeling right. I will tell you the truth. I will tell you 너를 the truth 진실을 너에게 진실을 말할게. 한국말로는 좀 이게 느낌이 안 사는 다시 사형식 문장이라고 했어요. 너라는 대상과 진실이라는 대상을 너에게 진실을 말할게라고 할 때 I'll tell the truth to you. 조금 전 많이 안 들어본 그 문장의 구조예요. I'll tell you the truth. 이게 훨씬 더 많이 들었던 문장의 구조거든요. 이렇게 어떤 동사에는 to라는 전치사를 써서 따로 너에게, 너를 위하여, 너로 향하여라고 이렇게 뒤로 빼는 이유는요. 그렇게 쓰면은 말하기도 편하고 의미 전달이 훨씬 더 확실하게 될 때 삼형식 문장을 썼다가 사형식 문장을 썼다가 사형식 문장을 to 전치사를 넣어서 삼형식 문장으로 바꾸고 뒤에 절로 빼주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간결하고 익숙하지 않은 문형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오늘 하는 거거든요. I'll tell you the truth. I'll tell the truth to you. I'll tell the truth to you.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또 give라는 동사가 to를 전치사를 받습니다. 다시 어떻게 한다 그랬죠? I hope I didn't give you the cold.
I hope I didn't give you the cold. 내가 너한테 감기를 옮긴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 I hope I didn't give you the cold. The cold를 I hope I didn't give you the blah blah blah. I hope I didn't give you the wrong idea. I hope I didn't give you the wrong idea. 이게 훨씬 더 간결한 너에게라는 목적어를 직접 쓰고 the cold라든가 the wrong idea 같은 목적어를 또 직접 써주는 너에게 콜드를 감기를 너에게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직접 두 개를 present 할 때 to 전치사 안 쓰고 to 전치사는 언제 쓸까요? 뒤에 따로 뺄 때 to 전치사를 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I hope I didn't give the cold to you. 그거보다는 좀 더 편하고 많이 듣고 익숙한 문장은 I hope I didn't give you the cold. I hope I didn't give you the wrong idea. 그다음에 show도 똑같아요. I'll show you 너에게 the car. The car. 자동차를 보여줄게. 어떤 자동차? That I've just bought. 이렇게 어떤 자동차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좀 길잖아요. That I've just bought 이라는 설명이 길면은 이 문장의 구조가 말하기 훨씬 편한 거예요. 왜냐면은 I'll show you the car that I've just bought to you 라고 하면은 이게 아이디어 전달하는데 뭐가 이렇게 주절주절 달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to를 전치사를 뒤로 안 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쭉 연결해서 공부해 볼게요. 헤일리에요.